자, 시작할게요. 산과 염기입니다. 그럼 산이라는 게 뭐고 염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산이라는 게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그럼 이제 이걸 산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가 나오는 그런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게 뭐 염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아세트산도 있고 탄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근데 이 산들 이외에 다른 산들이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요 정도가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HCl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합니다. 근데 요 H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죠. 황산도 볼까요? H2SO4인데 얘는 이온화를 하게 되면 H 플러스가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SO4 E-가 튀어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아세트산 CH3COOH 이 친구는요. 이렇게 쓰는 게 카복실산이라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CH3COO하고 마이너스와 H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그냥 속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산의 특성, 뭐 염산의 특성, 그 다음에 뭐 황산의 특성,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음이온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산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산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었죠. 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 다 수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맛. 그렇다고 뭐 HCl, 염산 이런 거 맛보겠다고 막 찍어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성은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산성만의 특성은 아니고 염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이온이기 때문에, 자,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라는 특성이 있고, 세 번째 특성은 금속하고 만나면은, 자, 금속하고 산이랑 만나면 뭐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튀어나옵니다. 요건 이제 앞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산화환원 반응이거든요, 사실은. 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수소가 전자 받아가지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염기는 금속이랑 만나봐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직 산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달걀 껍데기 같은 거, 이걸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 탄산칼슘하고 산이 만나면은 또 반응을 하죠. 이때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옵니다. 요건 이제 반응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CaCO3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염산 같은 거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CaCl2 염화칼슘이란 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날아간다. 이거는 이제 한두 번씩 써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시약이 있죠. 뒤에서 나오는 지시약, 뭐 페놀프탈레인은 아무런 색깔 변화가 없고,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띠고, 리트머스 조기는 붉은색을 띠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염기에 대한 특성을 또 봅시다. 자, 염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온화라는 걸 하죠. 대표적으로는 NaOH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인데 얘는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또 KOH 같은 물질도 있죠. 수산화 칼륨. 요거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좀 약간 특이한 친구 CA하고 OH2 요거는 CA2 플러스와 OH가 두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아, 뭐 그렇구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 OH가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린 염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얘는 OH-가 없거든요. 없지만 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면 녹으면서 NH4 플러스가 되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 하나를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OH-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모니아는 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염기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쓴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 맛보지 마세요. 혀 녹아버립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성. 이거는 공통 성질이죠. 전기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성. 금속 반응 안 해요. 그 다음에 탄산 칼슘 같은 거 반응 안 해요. 이거는 산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 신나가지고 막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좀 특성인데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면 큰일 나. 혀 다 녹아버려. 알겠지? 근데 쓴맛을 알아낸 거면 한번 먹어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좀 약한 염기 같은 거, 비눗물 같은 거 한번 아, 맛보세요. 쓴맛이 아, 나는지. 네, 근데 네.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손으로 좀 오랫동안 비누칠을 하면 미끈미끈 거리는 게 네. 매끈해지게 뭐 깨끗하게 씻겨서가 아니라 내 손이 녹아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지시약 중에서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자, 이거가 붉은색으로 변하죠. 근데 책에 보면 이게 붉은색인가 싶을 겁니다. 내 눈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자꾸 붉은색이래. 아무튼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지시약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쵸? 네. 자, 지시약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네. 많이 나오는 게 BTB 용액이죠. 자, BTB 용액은 노초파 순서로 갑니다. 노초파, 산, 그 다음에 중성, 염기 순으로 노초파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메틸 오렌지는 네, 여기는 불노노, 붉은색, 노랑색, 노랑색. 저게 무슨 노랑색이지 싶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랑색. 자,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은 무색, 무색, 갑자기 염기가 되면 붉은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염기에서는 붉은색을 파란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천연지시약이라고 해서 양배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네, 뭐 딱히 문제로 뭐 낼 건 별로 없어요. 네. 뭐 양배추 무슨 색으로 변하냐 이거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치? 근데 네. 일시분해 줘놓고 뭐 색깔 같은 거를 엮을 수는 있겠죠. 자주색 양배추를 끓여가지고 지시약을 만들었는데 염산이랑 섞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다. 근데 미지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색깔이 똑같다. 그럼 그 미지의 물질은 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문제를 만드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H죠. 자, pH라는 개념은 수소 이온이 얼만큼 있는지를 약간 좀 보기 좋은 숫자로 바꿔 놓은 거예요. 지금 1학년 개념으로는 이거 정의를 딱 쓸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냥 숫자가 총 14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가운데가 7이 중성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강산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강염기가 됩니다.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숫자가 작다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7이 원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나오는 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 네. 이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물이랑 합해지면은 탄산이 됩니다. 탄산. 그리고 수소 기체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네.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자, 그리고 뭐 물 같은 것도 뭐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H2, 그다음에 CO3,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CO3, 그치? 이렇게 이온화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럼 이제 산이 된다라는 거죠, 산. 그래서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아까 바다에는 뭐 다양한 물질,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요런 애들은 그 산호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다 뭐냐면 탄산칼슘입니다. 그럼 탄산칼슘이 산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날아간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애들이 껍데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껍데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양생 이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산호 근처에서 살면서 몸을 숨겨가는 그런 자꾸 물질이래. 생명들도 있고 네. 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 뒤에서 뭐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해양이 산성화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한번 해본 거거든. 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드를 좀 가져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